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매고등학교 교사 박시영입니다. 제 말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거 토론 방식을 잘 몰라서 이제 서로 계속 의견을 주고받는 형식의 토론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길게 발제를 하는 건지 잘 몰라서 사실 뭔가 PPT나 이런 걸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 원고도 되게 간략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냥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요청받은 내용이 저희 학교가 인제 고교학점제를 3년 차 운영을 마치고 연구학교 재지정을 받은 학교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되게 많이 했던 학교라 어떻게 하면 인제 학교를 고교학점제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떤 점들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제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하셔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 원고를 좀 공유를 할게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제 학교의 필요에 의해서 이 고교학점제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라고 해서 뭐 관리자가 원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방향이 있었어요. 워낙에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비평준화 지역에서 수업이고 뭐고 다 방해를 하고 제대로 듣지도 않는 일반고 그다음에 인제 그 당시에는 8 학급 정도씩 인제 한 학년당 8 학급 정도씩 되는 그런 학교여서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고 아이들이 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자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지점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좀 많은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운영하면서 생각하기에 느낀 게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저희 학교는 책임 교육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 교육, 최소 학업 성취를 위한 책임 교육이 아닌가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OECD에서 학습 나침반으로 학습자 행위 주체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도 방향성을 잡았던 게 삶에 대한 적극성, 뭐 아이들이 주도성을 가진 아이들이 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는 여태까지 학생들에게 교육 과정의 주도권을 넘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야 되는 되게 당위적인 방향인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라든지 한계라든지 이런 거에 부딪혀서 많은 학교에서 이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게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서 인제 진로 탐색을 하면 지금 진로 탐색의 방향이 여러 학교들이 보면 알겠지만 좀 진로 진학에 많이 맞춰져 있어요. 대학을 어떻게 하면 잘 갈 수 있는지,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과목의 조합은 어떤 것인지 이런 쪽으로 많이 맞춰져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는 그것보다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자존감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한 학교예요. 왜냐하면은 진로에 대한 고민 아예 없고 지금 제가 고3 담임은 이제 교육과정 일을 3 년을 하고 내려와서 고3 담임을 하고 있는데 이제서야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학교의 특색이라고 보면 그런 진로 진학에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교육과정 편제표 안에 아이들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게 편제표 안에 보이도록 만드는 게 이제 이걸 만드는 데 한 3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을 연계를 해서 교육 과정을 좀 고민했고 이게 인제 저희가 대학을 잘 보내는 것보단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이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려고 인제 선생님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좀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진로 수업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서 3년 동안 이 체계를 잡으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저희가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이 멘토 담임제 운영입니다. 이제 2 학년에서 소인수 담임제를 운영을 해서 원래 행정학급이 9 학급인데 18개 학급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담임을 18 명을 배치를 했는데 이거를 하게 된 이유도 사실 이 고교학점제를 하면서 이게 이렇게 뭐 예전처럼 학급 관리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상담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들 삶을 내실 좀 내면에 있게 좀 들여다본다라든지 아이들의 학교 생활을 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디자인해 주는 그런 역할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사실 학생 수가 굉장히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20 명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더 파격적으로 해서 저희는 11 명, 12 명이에요, 한 반에.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하나하나 상담하고 같이 제대로 이수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인제 이 담임제를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것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너무 많은 노고를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저희 나라의 지금 교사 교원 수급 방식은 그 고교 학점제에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학급당 뭐 1.9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교과 운영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인제 학급도 역시 관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뭐 25명 그다음에 뭐 20명 이렇게 앉혀 놓고 관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원 수급 방식이 변화가 돼야지 저희 학교에서도 이걸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비단임 수가 너무 적어서 뭐 정말 육아 시간을 쓸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학생들을 위해 시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상당히 운영에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체제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무조건 과목을 다 트는 게 다는 능사는 아니라는 걸 사실 하면서 깨달았어요. 맨 처음에는 저희도 과목을 다 텄었거든요. 과목을 다 텄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교육부에서도 지향을 하기도 하고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되게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향을 해요. 그리고 저도 물론 학생들이 굉장히 자기 주도적이고 그런 과목 디자인을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가능하지만 저희처럼 학력이 낮은 아이들이 많은 학교에서는 그런 방법만이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치면서 위에도 얘기했듯이 진로 탐색의 기회를 교육 과정 안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단위 학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이 무엇이냐 이거를 교육 과정에 담을 수 있다. 이게 고교학점제에서 어떻게 보면 가질 수 있는 이점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민주시민, 세계시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고정 과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모든 학생들이 배우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층위의 인제 다양한 학생들의 그런 성향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 심화 일반 교양 수준의 과목을 대학 입시에 유리한 과목뿐만이 아니라 여러 수준의 과목을 좀 같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학생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뭐 주제 통합이라든지 융합 수업이라든지 이런 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국에는 과목을 많이 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수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많이 참여하게 만드느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선생님들이 그냥 과목만 던져 드리면은 선생님들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수업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런 수업들을 운영하시면 좋습니다." 해서 사실 저희가 SDGs도 가져오게 되고 메이커 교육 과정도 가져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학교 조직 내에서 교과 부서들이 인제 같이 고민을 하면서 가지고 온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인제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이 책임 교육 부분인데 학업 미성취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40 점이라는 점수가 다른 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뭐 40점 다 합격시키려는 거 다 이수 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있습니다, 저희 학교처럼. 이거는 교육과정 불평등의 상황이 옛날서부터 이게 누적되어 온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부터 인제 중학교 때서부터 이런 것들이 누적되어 온 건데 이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왔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에서 책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멍해를 인제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과 수업 내에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 케어를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만한 이제 기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충 수업 형식이라든지 대체 학습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게 되는데 실제 제가 이거를 운영을 해 보면 진로 선택 과목이 ABC로 되고 미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해 보면 결국에는 지필평가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 미수자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높으면 미수자가 좀 줄어듭니다. 이거는 사실 과정을 아이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이 과정이 얼마나 평가나 이런 데 반영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관여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인제 저희는 프로그램을 인제 학습자 중심으로 뒀어요. "아이가 부족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책임 교육을 하자."라고 해서 뭐 일반적인 지원 그다음에 일반 지원은 인제 기초교과와 관련된 지원이고 진로 탐색형 교과 지원 뭐 대안 교과 지원 뭐 그래서 목공 수업도 있고 그다음에 천연 뭐 재료 만들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인제 뭐 패션과 관련된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참여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상담을 하더라도 이것도 인제 이수할 수 있는 기준으로 넣어 주자고 했는데 여기서 약간 딜레마가 생기더라고요. 이 최소 학업 성취를 한다는 거의 기본 방향은 어디인가. 이게 사실 좀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진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인제 정말 그 과목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 국어에서 최소 인제 수학에서 얘가 미수가 일어났어요. 미수가 일어났으면 얘는 수학으로 미수를 채워야 돼요. 근데 자기는 "수학을 죽어도 하고 싶지 않다. 체육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대체 교과로 뭐 체육을 주게 되면 사실 그거를 이수를 할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인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아이가 진로 탐색도 하고 자기 학업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다라면 이렇게 이수시키는 그런 대안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긴 한데 그 체육으로 미수되는 아이가 아닌데 '체육을 또 듣게 하는 게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다음에 결국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이제 대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보충학습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소 학업 성취를 위한 문항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거를 얘 진짜 실질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게 아니라 이수를 시키기 위해서 미수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얘가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다음에 국어에서 그 프로그램을 들었으면 문학에서는 미수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문학에서는 또 미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냥 허울만 좋게 그냥 보충학습 한번 들면 이수야 이렇게 가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실제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사실 아이들만 생각하고 놓고 보면은 이 미수 프로그램이 좀 만족도가 높긴 합니다. 제가 인제 국어를 가지고 아이들을 직접 가르쳐 봤는데 이 아이들하고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이들이 실제 성적도 많이 오르기도 하고 관심도도 높아지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교사한테 이게 너무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까 좀 업무 과중이 되는 면이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에 인제 제가 교육부가 발표한 고교학점제 추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에는 다들 어느 정도 공감을 하시고 이해하시고 '이게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긍정적인 제도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모든 학교 시스템이 다 같이 변화가 되고 모두 인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상대평가에서 그동안 저희가 그렇게 주장을 했던 이제 성취평가제로의 변화, 고교학점제 때문에 인제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가지고 오게 된 것 같고 그다음에 학교 서열화로 인한 왜곡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외고와 자사고도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게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여태까지 저희는 학생들이 최소 학업 성취 수준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엎어져 자는 애들 많다는 거 그거를 알면서도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온 것. 그다음에 학생들이 주도권, 교육 과정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된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인데 여전히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혹은 좀 더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앞에서 이야기가 됐지만 1, 2, 3 학년 모두 성취평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죠. 사실 과연 아이들이 고등학교 1 학년 올라온 아이들이 공통 과목을 다 이수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올라왔느냐 저는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을 모조리 다 공통 과목을 들어라. 그다음에 상대 평가를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폭력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우려가 충분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도 1 학년 때도 자기가 부족한 부분에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내 수준이 안 된다면 기본 과목도 들을 수 있고 혹은 더 나아가는 과목도 들을 수 있고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한 발 더 앞서서 간다면 저는 '성취평가제도 왜곡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미국이라든지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역량 중심 성적표를 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성적 없는 성적표라고 유태우 교수님이 이미 연구해 가지고 책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학생의 성적을 기록하지 않고 그 수업에서 학생이 어느 부분에 대해서 역량을 길렀는지 서술형으로 기록하는 성적표를 어 미국 사립학교 협회에서 이미 내서 그런 식으로 대입에 반영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진일보해서 갈 수 있다라면 이제 너무 파격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과연 성취평가제 ABCDE는 온당한가? 이 부분까지도 저는 좀 고민을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간다라면 인제 그렇게 해야지만 그 취지에 맞게 그 고교학점제가 운영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교사의 역할 제고에서 인제 먼저 이건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대입 제도에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시 확대라는 기조가 고교학점제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고 그다음에 교과 전형 확대해야 된다, 정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교육부의 요구가 사실 위축되게 만드는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날 저희 학교에서 사실 2025년 교육과정 어떻게 개편하고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어떻게 운영하겠다를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장님도 오셨었는데 수능도 바꾸겠다고 얘기는 하셨어요. "수능도 바뀌어야 되고 바꿀 것이다."라고 이야기도 하셨고 하셨지만 아직 방향이 정해지지 않은 걸로 봐서는 굉장히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이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판단을 보류해 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각각의 대학들도 실제 제가 전문가 과정에서 연수를 들어보니 대학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학생 수 모집이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정시 확대 그다음에 이런저런 제한을 두는 거 대학에서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너무 상위권 대학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애들을 변별할 것이다. 뭐 그러면 다 수능으로 뽑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대학도 되게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고교학점제에 맞지 않는 정책을 내는 게 좀 저는 되게 우려스럽고요. 그다음에 교사의 역할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실제 운영을 저희가 해 보니 이 예전에는 진짜 교사가 교과와 함께 행정 업무 그다음에 학급 관리가 되게 중요했는데 이 학급 관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교사한테 생활 지도의 책임을 많이 주고 뭐 급식 지도도 하고 방역 지도도 하고 공강 지도도 저희가 하고요. 야자 지도도 해야 되고 교문 지도도 해야 되고 청소 지도도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과연 교사의 역할이 맞는 건가 저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생활지도 부분에 대해서 교사의 업무 경감이 필요하고 교사의 역할이 교과 중심으로 가야 되고 다교과 지도의 부담을 줄이고 교사 수업 연구에 다교과 지도의 부담을 줄이려면 교사가 온전히 수업에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마련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인제 사실 이런 생활지도 부분 특히 급식, 교문, 청소 뭐 인제 공강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다른 인력풀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행정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러면서 "교원 수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자칫하면 지금 이렇게 교강사 수를 계속 늘리는 방향이 비정규직 교사 수를 늘릴 수 있어요. 사실 교사들이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교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교사를 계속 채용해서 쓰지 정규직 교사 발령보다는 뭐 시간의 교간제 기간제라든지 시간 강사를 쓰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임용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후배들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정규 교원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지 이게 학교가 안정적으로 굴러가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가 되면서 좀 교원 수급 방식이 개설되는 교과 수에 따라서 인제 이게 연구가 좀 더 깊게 되어서 좀 유연하게 인제 그 안에서 필요하다고 학교가 요청을 하면 좀 교원이 좀 더 유연하게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과 함께 제가 3 년을 운영을 하면서 느낀 바가 '과연 고교학점제가 다양한 과목을 백화점처럼 나열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데 중점을 둬서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목들까지 그렇게 다 학교에서 안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인제 뭐 보면은 인제 교육부에서 박사급 이런 강사를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왜 굳이 해야 되는가?"를 여쭤봤을 때 "교원 자격증이 없는 과목들도 개설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과연 그게 맞는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고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이들을 최대한 학교 생활에서 인제 최소 학업 성취 수준을 보장을 해 가면서 학교 안에서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학생의 모든 관심사를 과목으로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런 요구와 필요는 오히려 창의적 체험 활동을 그 외부와 연결을 해서 저희 뭐 꿈의 대학, 꿈의 학교 그다음에 뭐 인제 혹은 몽실학교 뭐 이런 것들이 인제 경기도에 있는데 그런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이수 시간으로 인정을 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 이수 단위로 해결하는 것이 좀 더 오히려 좀 더 이렇게 좀 '나은 방향이 아닌가.'라고 인제 생각을 제 나름대로는 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예 제 발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